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마음 먹으면 세 질문 할 수 있는데 배가 너무 고파 얘들아. 일단 부지런히 해볼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범죄인 인도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범죄인을 데리고 가는 혹은 데려오는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요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어차피 이걸 들어도 니네는 나랑 수업할 거예요. 그렇다고 안 들으면 안 돼. 안 들었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손절이야. 자, 범죄인이요. 다른 나라로 도피하게 되면 그 신병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처벌이 힘들다. 당연하죠. 죄를 지었어. 죄를 지었는데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 그러면 걔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는 우리나라 시스템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벌이 힘들어요. 이 때문에 근대에 들어 각국은 국제법상 범죄인 인도제도를 발전시켰다고 해요. 자, 그것의 정의 한번 볼까요? 범죄인 인도 제도는 해외에서 죄를 범한 범죄인이 자국 영역으로 도피해온 경우 그를 처벌하기 원하는 외국의 청구에 응해 해당자를 인도하는 것. 자, 너무 당연한 거 아니니? 예를 들어서 기훈이가 죄를 졌어. 우리나라에서 죄를 졌는데 얘가 막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마닐라로 도망을 가. 필리핀 마닐라로 도망을 간단 말이야. 그러면 저기에 우리 법에 손길이 닿지 않기 때문에 뭐를 하냐면 뭐예요? 여기 써있듯이 해외에 죄를 범한 범죄인이 자국의 영역으로 도피해온 경우 그를 처벌하기를 원하는 외국의 청구에 의해 봐봐. 기훈이가 한국에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이 예시 그대로 갈게. 기훈이가 마닐라에서 죄를 졌어. 마닐라에서 죄를 짓고 어떻게 했다? 자국 영역으로 도피해와. 한국으로 도망 온 거야. 여기서 죄를 짓고 한국으로 도피를 한 거야. 자, 근데 그 외국의 마닐라의 경우는 기훈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처벌을 하고 싶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를 처벌하기를 원하는 외국의 청구, 부탁에 응해서 얘를 우리나라에 돌아온 기훈이를 다시 뭐예요? 보내버리는 거야. 너 저기 가서 죄 지었다며. 갔다 와.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범죄인 인도 제도는 서로 범죄인 인도를 할 것을 합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상황을 규정하는 국가 간의 조약인 범죄인 인도 조약을 기초로 이루어진대요. 이것도 아무나 보내달라는 게 아니라 범죄인 인도 조약이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 범죄인 인도가 원만히 진행되려면 상대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상호 신뢰가 필요한 거야. 우리나라 애가 죄를 지어서 니네 나라로 처벌을 보낸다고 쳐. 근데 쟤네 나라가 너무 뭔가 빡세? 그 사법제도가 너무 빡세다고 하는 건 좀 그렇고 뭔가 인권을 존중하지 않아? 우리나라랑 조금 달라? 이런 식이면 그렇게 되죠. 자, 범죄인 인도 조약은 주로 양자 조약의 형태로, 그러니까 너랑 나랑 둘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너랑 나랑 1대1이라고 보면 되겠지? 1대1의 형태로 발달하였으며 범세계적, 그러니까 모든 세계를 다발적으로 아우르는 조약은 성립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A국과 B국끼리의 연결만 가능하지 A국, B국, C국, D국 얘네가 막 이렇게 다발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건에 체결된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의해서만 상대 국가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할 의무가 발생하며 어떤 국가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국가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해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는 없다. 문장이 너무 길죠? 자, 다시 볼게요. 사전에 체결된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야, 범죄인 인도 우리 그거 하기로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보내라는 거야. 야, 우리 약속했잖아. 니네 나라에서 죄를 짓고 우리나라한테 오거나 우리나라 죄를 짓고 니네한테 가거나 어쨌든 간에 우리끼리 약속을 했으니까 그건 지켜야지 라는 거예요. 뭘? 약속이 돼 있다면. 그러나 어떤 국가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그러니까 약속이 안 돼 있으면 꼭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죄인 인도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다고 할 만큼 국제적으로 공통되는 것이 많대요. 우선 대부분의 범죄인 인도 조약은 처벌 가능한 최소 형기를 기준으로 인도 대상 범죄를 규정한대요. 대부분 범죄인 인도 조약은 처벌 가능한 최소 형기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처벌 죄질을 좀 따져봤더니 이거는 처벌까지는 아니고 뭐 원만한 합의로 끝나겠다. 그러면 괜찮아. 근데 최소 형량을 때려야 되는 기준이라면 이제 인도 대상이라는 거지.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는 청구국과 인도를 청구받는 피청구국은 모두에서 양쪽에서 범죄로 성립이 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건 죄야. 우리나라에서도 그건 죄인데 양쪽에서 죄로 성립이 되어야 하고, 주로 해당 범죄의 형기가 징역 1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인도 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식이래요. 자, 여기에 부합하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범죄인 인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청구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가 공식적으로 외교 경로를 통해 전달되면 피청구국은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하여 실제로 범죄인을 인도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범죄인 인도는 대부분 피청구국의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국에서 B국으로 청구를 요청해. 청구를 요청한다는 말 좀 이상하다. 청구가 말 그대로 요청하는 건데 범죄인 인도를 청구해. 그럼 B국에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법원에서 확인을 하는 거야. 우리 법원에서는 걔가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겠어. 이런 다음에 죄를 지었다 판단이 되면 돌려줄 수가 있는 거고, 우리 쪽에서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면 조금 미뤄지거나 다른 방향으로 제시가 되겠죠. 그러면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의해 범죄인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해도, 다시 볼게요. 범죄인 인도 조약, 양국에서 약속을 했어. 약속을 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 약속을 하면 의무라 그랬어. 약속을 하면 의무라 그랬어.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볼 겁니다. 피청구국이 청구국의 범죄를 반드시 인도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범죄인 인도 거절 사유로는 뭐가 있냐면 피청구국이 범죄인 인도를 할 수 없는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와 범죄인 인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인도 거절 사유가 있대요. 어떤 인도? 임의적 인도 거절. 봐봐잉 친구들아, 봐봐잉. 인도를 할 수 없는 거랑 하지 않는 거랑 다른 거예요. 없는 거랑 않는 거랑 다른 거다잉. 할 수 없어서 절대적으로 불가, 하지 않는 건 우리 임의 내 마음대로 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일단 절대적 인도 거절은 뭐냐면, 그럴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럴 수 없어. 절대적 인도 거절 우리는 너네한테 보낼 수 없어의 이유는 뭐가 있냐면 1번 인도 청구된 범죄에 의하여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재판 중이야. 혹은 우리나라에서도 확정 판결을 받거나 혹은 중복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처벌 때렸는데 니네 나라까지 가면 이중 처벌이잖아. 그럼 안 보낼래? 라는 경우죠. 그리고 피청구국에서 공소시효가 끝난 경우에도 거절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미 진행 중이거나 아니 이미 판결을 받았거나 아니면 중복 처벌을 받을 경우거나 아니면 공소시효가 끝났거나. 그렇죠? 자, 그다음 또한 두 번째죠. 정치범도 일반적으로 범죄인 인도가 불허된다라는 거예요. 정치범이란 정의를 봅시다. 자, 정치범이란 뭐가 되냐면요, 국가나 국가 권력을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불법행위다라고 하죠. 자, 이 불법행위를 말한다. 저지른 사람을 말하는데
정치의 범죄의 판단 기준이 뭐래?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 조약에 정치 범죄의 정의가 포함되는 경우는 찾기 어렵대요. 자, 정치 범죄의 정의가 포함되는 경우 찾기 어렵다. 뭐에? 범죄인 인도 조약에. 그러니까 범죄인 인도 조약 이 협약 중에 정치 범죄는 끌려가지 않아. 결국 어떤 행위가 정치범죄에 해당하는가의 판단은 피청구국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대부분의 정치범죄가 일반 형사범죄로서의 성격을 함께 지니는 이른바 상대적 정치범죄인데, 그러니까 정치범이라고 해서 정치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적 형사범으로도 취급이 되니까, 일반적으로 범죄 행위의 정치적 성격이 뭐가 더 큰지 일반 형사범죄랑 정치범죄랑 견주어 봤을 때 뭐가 더 큰지 에서 정치범의 성격이 더 크다 그러면 정치범죄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범죄는 정치적 성격이 있더라도 정치범죄로 인정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국가의 원수나 그 가족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는 정치범 불인도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봐봐요. 어떤 범죄는 정치적 성격이 있더라도 정치 범죄로 인정될 수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무조건 인도란 얘기예요. 자, 보세요. 국가 원수나 가족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는 정치범이어도 뭐예요? 데려간다고. 이를 가해 조항이라고 합니다. 이건 정치범이라서 널 안 데려가. 정치범들은 범죄 인도 조약에 해당되지 않아. 이렇게 말로 끝낼 수 없어. 너네 정치범이라고 해도 그 성격보다는 가해 조항이 크기 때문에 너네는 테러를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내가 데리고 갈 거야. 이런 게 가능한 겁니다. 이해됐죠? 자, 넘어갈게요. 그렇죠? 그리고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다르대. 우선 범죄인이 피청구국의 자국민일 경우에 피청구국이 범죄인 인도를 거절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런데 피청구국이 이런 자국민 불인도 조항에 따라 자국민 범죄인의 인도를 거절하고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범죄인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자, 이게 뭐가 있었니? 우리 옛날에 한국 사회 보면 알겠지만 일제강점기잖아.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무자비하게 수탈하고 학살하고, 그게 이제 꼭 군사들만 그랬던 게 아니라 일반 일본인들도 조선인들을 그렇게 해쳤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조선에서 재판할 수가 없고 뭐예요? 일본에서 재판한다 라고 했던 협약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일본 애들은 조선에서 죄를 지어도 자기 나라로 가서 편하게 사는 거야.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 안 돼. 이에 다수의 범죄인 인도조약에서는 피청구국이 자국민이라는 이유로 범죄인들을 거절할 경우 청구의 요청이 있으면 피청구국은 기소당국의 사건을 회부해야 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기소당국의 사건을 회부해야 한다. 자, 니네 나라 사람이라고 그 죄인을 보호한다 라고 하면 뭐를 한다? 여기 써있듯이 기소당국에 회부한다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소당국은 그냥 재판을 걸겠다 이런 거예요. 니네 나라 사람이라고 처벌 안 한다? 그럼 우리가 재판 걸겠어? 이런 개념입니다. 또 범죄인이 천국에 인도된 뒤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것을 예견될 경우, 범죄인이 맞아. 그런데 쟤네가 죄를 지어서 넘겨줬을 때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것이 예견될 때에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거절할 수 있게 된대. 자,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사형제를 폐지한 피청구국은 청구국이 대상 범죄인을 사형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거절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인이 청구국으로 인도되면 인도 청구 사유가 되었던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받는데, 다만 인도 후 새로 저지른 범죄나 피청구국이 처벌에 동의한 범죄 등은 인도 청구 사유에 명시되지 않아서도 처벌이 가능하대요.
그렇지. 여기서 동의를 했으면 처벌 가능이지. 이를 특정성의 원칙이라고 하며 이 또한 범죄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문도 이 정도가 됩니다. 이것도 듣고 오시면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이것도 여기까지.